배워서 남주는 지호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편판을 읽어나가면서 창덕궁을 답사하는 시리즈물로 기획되었으며 오늘은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 연못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암루의 남쪽에는 연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각형의 큰 연못인 부용지가 있고 또한 같은 이름의 아름다운 정자 부용정이 목가에 있습니다. 부용지는 원래 그곳에 연꽃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연지라고 했으나 같은 뜻이면서도 좀 더 예쁜 이름으로 고친 듯합니다. 연이나 연꽃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부용 이외에도 하라는 글자도 많이 쓰이는데 경복궁 경회로 연못에 하양정과 하마당 뒤쪽 석연지인 하지가 대표적입니다. 부용지의 첫 이름이 이적 감각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 연지였듯이 부용정의 원래 이름도 연못 물가의 집이라는 택수제였는데 정조가 부용정으로 개명했다고 궁궐지에 전합니다. 부용지는 천원지방이라는 전통 조경 원리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네모난 연못 속에 둥근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으로 유배를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학문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규장각을 설치했고 또한 초계문신 제도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초계의 초는 논문초록 할 때의 그 글자인데 뽑다 라는 뜻이며 계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인 계상 할 때의 그 글자로 우더른에게 말씀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초계문신은 이미 과거를 거친 사람들 가운데서 낮은 직급인 당하관 출신으로 37세 이하의 젊은 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올려 재가를 받은 뒤 3년 정도 특별 재교육을 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이들은 본래 직무를 면제하고 연구에만 전념하게 하되 1개월에 2회의 구술고사인 강경과 1회의 필답고사인 제술로 성과를 평가하였는데 세종 때의 독서사과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사과제는 매우 유연하게 운용되어 대상자들이 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나 초계문신의 경우에는 정조가 친히 강론에 참여하거나 직접 시험을 보여 채점하기도 할 정도로 매우 강도 높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었고 이들은 정조의 친위 세력이 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하지만 너무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 초계문신들이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어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는데 정조가 불시에 문제를 내었으나 마치지 못한 자는 부용지 안의 작은 섬에 몇 시간씩 상징적인 유배를 보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부용지의 서쪽에는 4개의 샘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라는 뜻의 사정기비를 보호하는 비각이 서 있습니다. 부용지를 처음 만든 사람은 세조였는데 처음 연못을 만들 때는 마땅한 수원지가 없었으나 4명의 왕자를 시켜 4개의 샘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에 기뻐한 세조는 각각의 샘에 여의주라는 뜻의 만이정, 유리처럼 막다는 뜻의 파려정과 유리정, 굿을 같다는 뜻의 옥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만이정과 라는 글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지매란, 병자호란 등 수차례의 난리를 겪으면서 2개의 샘은 없어지고 나머지 2개만 남았는데 숙종 때 남은 2샘을 정비하면서 모든 관련 사실들을 정리하고 만든 비석이 바로 사정기비입니다. 그 이후로 나머지 2샘도 사라졌으나 2008년 부용지 북서쪽 모서리에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비석의 머리 부분에는 어제 열무정방 사정기 라는 제목이 전서체로 쓰여 있는데 열무정의 방에서 내 샘의 기록을 임금이 짓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해서체 제목에는 방자가 겹방자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뜻은 열무정 옆에 있는 내 샘의 기록을 임금이 짓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뜻은 통합니다. 현재는 열무정이라는 정각이 남아있지 않지만 글자 뜻이
군대를 사열하다 라는 뜻으로 봐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맞은편의 영화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부용지 쪽에서 바라보는 영화당은 정면이 아니라 후면입니다. 즉 영화당은 동쪽인 창경궁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화당의 현판이 창경궁 쪽에 붙어 있고 또한 월대도 부용지 쪽은 1단이지만 창경궁 쪽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창덕궁과 창경궁이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 창덕궁과 창경궁은 후원을 공유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영화당 앞쪽은 매우 넓은 마당이어서 춘당대라고 불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춘당대에서 시행하였던 비정기 문과와 묵과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이를 춘당대시라고 했고 영화당은 과거 시험 관리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소설 춘향전을 보면 이몽룡이 과거 급제할 때 시험 본 장소가 바로 이곳 춘당대이며 이때 시험 제목이 춘당대의 봄 색깔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는 뜻의 춘당 춘색 고금동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문집 홍제전서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의 후원에서 아름다운 10곳을 선정하여 시를 짓고 이를 상림십경이라 불렀는데 그 중에 영화당 앞에서 과거 시험을 보는 수많은 선비들을 가리키는 영화시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창덕궁과 창경궁 후원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훼손과 변형이 있어서 상림십경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정각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